네, 안녕하세요. 간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지난 기출 영상을 40, 41, 42까지 했죠. 43회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회는 19번부터 이제 시작을 하네요. 19번부터 바로 가도록 할게요. 정치 기구를 찾는 문제네요. 정치를 논하여 바르게 이끌고 백관을 규찰한다. 풍속을 바로잡는다. 어디지 이거? 사원부죠, 사원부. 백관을 규찰한다. 찾아봅시다. 1번.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주관한다. 한성부죠. 2번. 고려의 3사와 같은 역할은 아니죠. 고려 3사는 그냥 그 단순한 회계 출납 기관이에요. 3번. 조광조. 사림의 권위로 혁파된 건 도교 행사를 주관했던 소격서가 폐지되었죠. 4번. 임진왜란을 거치며 국정 최고기구가 된 거는 비변사. 5번. 오프미아 관리의 임명, 서경권 행사 맞죠? 사원부 사관원이 서경, 간쟁, 봉박했죠. 정답은 5번. 20번. 이 왕 업적 찾는 문제입니다. 이 왕이 정인지, 권제 등에게 훈민정음 편찬 나왔네요. 바로 나왔네요. 세종이죠, 세종. 세종 업적을 찾아봅시다. 1번. 훈련교범인 무예도 보통지는 정조죠. 2번. 동의보감 간행은 광해군. 3번. 백리척 정상기 동국지도는 영조. 4번.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직설. 맞네요. 세종의 업적 농사직설. 세종 때 그 농서는 농사직설이고 의서는 향약집성방하고 의방유치라는 의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세종 때 편찬된 의서, 향약집성방, 의방유치. 정답은 4번. 5번. 동국여지승남 편찬은 성종이죠. 자, 다음 이제 21번 한번 가봅시다. 21번.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 찾기. 가는 도평의사사가 어쩌고 저쩌고 과전을 받게 하였다. 과전법 실시하는 내용이네. 그러면 고려 말이겠네요. 고려 말. 조선이 건국되기 직전. 나는 직전에 새는 소재지의 지방관으로 하여금 감독하여 거두어 주도록 하라. 이거 뭐라고 했죠? 나라에서 거두고 나라에서 지급하라. 관수, 관급제. 성종이죠. 고려말 조선 세워지기 직전부터 조선 성종 사이의 일을 찾으면 됩니다. 1번 정전지급. 이거 신라 성덕왕이죠. 정전은 언제적 신라가 나오고 있어. 2번 양전사업 지게발급. 이거 자주 나오는 선택지죠. 이거는 근대로 넘어와서 광무개혁입니다. 3번 관등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했다. 전식과네요. 전식과는 고려죠. 고려. 4번 개국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했다. 이거는 고려 태조왕건이죠. 5번 수신전, 휴량전을 폐지했다. 이거 누구 업적이죠? 세조 업적이죠. 고려 말부터 성종까지니까 5번 세조가 정답이네요. 22번 가봅시다. 왕의 정책을 찾는 문제. 왕의 정책. 신숙주, 정척 등이 국조의뢰 만든 왕 누구야? 조선, 성종이죠. 성종 업적 찾으면 됩니다. 1번, 경기도에 하나여 대동법을 실시했다. 이건 광해군이고. 2번, 집현전을 설치하였다. 세종이죠. 3번,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성종 맞네요. 정답이네요. 3번 정답. 4번, 문하부, 낭사를 분리하여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다. 이거는 조선 태종이죠. 태종. 5번, 혈량과를 실시하여 신진사림을 등용하고자 했다. 이건 중종 때 누가 그랬지? 조광조가 했죠. 혈량과, 조광조의 업적이로 혈량과 실시. 자, 23번 갑시다. 23번. 인물 업적 문제.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네요. 우리 그 1,000원짜리에 들어가 계신 분. 퇴계 이황이네요. 호는 퇴계, 단양군수, 풍기군수, 백운동 서원을 소수서원으로 만들고, 또 기대승과 사단칠정 논쟁을 했고, 예안 향약을 시행했고, 하나 빠진 거 있네. 예, 성학습도 빠져있네요. 이거 100% 성학습도가 답일 거야. 자, 1번.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한 거는 정제두라는 사람이고, 2번. 규축봉사 올린 거는 송시열이고, 3번.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성학습도. 정답이네, 이게. 제가 이황 설명할 때 뭐 했죠? 안동, 황도, 풍성, 예안. 기억나시죠? 황도. 이 황은 도야, 도. 성학십, 도. 도산, 서원, 도산, 서당, 도예요. 4번.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 동호문답. 동호문답은 누구지? 2 더하기 2의 답은 이요미. 2의 업적, 2의 답은 동호문답은 이요미죠. 이요는 뭐야? 이요. 성악, 집, 요와, 경몽, 요결이 있죠. 미는 수미법. 자, 5번. 재상중심정치 조선 경국전 편찬은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이 또 뭐 썼지? 불교를 비판하며 불시 잡변을 썼죠. 24번 갈게요. 24번. 이 부대에 대한 설명. 왜군의 조총부대에 맞서 조직되었다. 삼수병으로 구성되었다. 나왔네요. 삼수병. 임진왜란 휴전기 때 만들어진 훈련도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된 거는 삼별초와 도방이죠. 2번.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 주축을 이루었다. 정답이네요. 이 훈련도감 병사들 급료받는 장번 급료병이라고 했죠. 상비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 주축을 이루었다. 훈련도감의 선택지예요. 주로 나오는. 자, 3번. 국경지역인 북계와 동계. 이 북계 동계는 우리 그 오도 양계가 뭐야? 고려 행정구역이잖아. 양계가 북계하고 동계예요. 그러니까 이건 고려 얘기죠. 거기에 파견된 군대를 양계에 파견된 군대를 주진군이라고 합니다. 주진군. 오도에 파견된 거는 주현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거 그냥 제끼는 용도로 나옵니다. 4번 대마도 정벌에 참여했다. 이거 뭐 부대가 따로 있나? 근데 이건 세종대 업적이죠. 세종 업적인데 이 대마도 정벌을 주도했던 건 당시에 그 상왕이었던 태종이 이종무랑 그 군사들 데리고 가서 쓰시마 조진 겁니다. 쓰시마 조졌어요. 세종 때 업적인데 실제 그 주도했던 건 태종이에요. 아버지였던 태종. 자, 5번 국왕의 친위부대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뭐지 이거? 정조의 장용령 설치. 장용령이죠. 국왕 친위부대. 25번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탐구 활동을 한다. 최명길이 아래길을 최명길이 누구야? 우리 그 인조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 화친을 주장했던 주화파 최명길이죠. 주전파는 누구지? 김상원이죠. 아유, 김상원. 한번 읽어봅시다. 쭉 읽다 보면 중간에 남한산성 말도 나와주네. 남한산성이라고 나와주네요. 남한산성. 인조 때 병자호란 관련된 거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1번 삼별초는 고려의 대몽 항쟁이죠. 몽고에 대항한. 2번 통신사는 일본 관련이고 3번 위화도 해구는 고려말 이성계고 4번 개해약조는 이거 세종대왕이 일본에게 그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거죠. 5번 삼전도비의 건립 배경을 파악한다. 이게 정답이네요. 병자호란 결과 청에 항복하면서 삼전도의 굴욕을 겪고 그 송파나루길에다가 삼전도비를 세우게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6번 가에 대한 설명. 현종 때 일어난 현종은 뭐야? 그냥 예송이지. 자위 대비의 복상 기간을 두고 벌어진 논쟁. 맞네요. 예송에 관한 설명을 찾으면 됩니다. 1번 살인과 훈구의 갈등이 원인이 된 거는 뭐야? 사화지, 사화. 살인이 화를 입었지. 2번 서인과 남인 사이에 발생한 전례 문제이다. 정답이네요. 기해예송, 갑인예송 둘 다 서인과 남인이 싸운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북인이 전국을 주도하던 시기였다는 광해군. 4번 외척 세력은 대윤과 소윤이 대립했다는 뭐야? 이거 명종 때 을사사화죠. 5번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된 거는 이거는 그 선조 때 정철 건조 사건 때문에 그 서인을 어떻게 벌주냐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이 됐죠. 27번 왕의 업적을 찾는 문제입니다. 왕의 업적. 한성의 홍수 예방을 위해서 청계천 준설 공사를 했다. 이게 누구죠? 청계천 준설. 영조의 업적이죠. 영조의 업적이 아닌 거 찾으면 되네요. 1번 속대전을 편찬했다. 영조 맞고. 2번 기유약조 체결은 광해군 때입니다. 이 개해약조는 세종이고 기유약조는 광해야. 둘 다 일본 관련입니다. 일본과의 무역 관련된 거는 개해약조와 기유약조예요. 개해약조는 세종, 기유약조는 광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이네요. 옳지 않은 거니까. 3번 통국문헌 비구 간행 영조 맞죠? 누가 썼어? 사도세자의 장인어른인 홍봉안이 썼죠. 4번 균역법 실시 영조 맞고. 5번 탕평비 건립도 영조가 맞습니다. 28번 갑시다. 28번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 읽어보니까 수레를 쓴 이익일 것이다. 수레를 써보니까 좋더라. 수레 써보니까 좋더라. 그런 내용이야. 근데 출처가 뭐야? 열하일기네. 열하일기면 누구야? 박지원이죠. 박지원 찾으면 됩니다. 1번 양반전 박지원 맞네요.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1번. 2번 북학의 절약보다 소비를 강조했다. 이건 누구야? 박제가. 3번 과구록에서 한전론을 제시했다. 이거 성호 이익이죠. 4번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했다는 유수원이죠. 지금 나온 거 계속 나오고 있죠. 5번 색경에서 상품작물 재배법을 소개했다. 이건 안 나왔었어. 이 색경은 농서입니다. 농서. 색경이라는 농서는 숙종 때 박세당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색경 박세당. 외우시면 됩니다. 네. 색경 박세당 바로바로 외우세요. 자, 29번 갈게요. 밑줄 그은 시기의 모습이 아닌 것은 철종이 나오고 안동김씨 나오고 또 소수의 외척 가문이 비변사의 요직을 독점하던 시기. 이거 언제야 이게? 바로 세도정치기죠. 세도정치기 시절 모습이 아닌 걸 찾으면 됩니다. 1번 이양선의 출몰, 세도정치기 모습 맞습니다. 이 당시 그 외국 배들, 모양이 다른 배들. 그래서 이양선이야. 외국 배들이에요. 이양선들이 많이 출몰합니다. 2번, 군정의 문란 맞네요. 삼정이 문란했죠. 3번, 그래서 삼정이정청 설치를 박규수가 건의했죠. 맞고. 4번, 조선통보를 주도했다. 조선통보는 세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세종 때. 조선 전기죠. 5번, 정감록을 읽고 있는 양반. 이거 세도정치기 때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이 정감록 같은 그 예언서가 많이 읽혔다고 했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조선통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1, 2, 3, 5번의 이 보기를 알고 있었다면 소거법으로 풀 수 있었을 거예요. 30번 갑시다. 그림 찾는 문제입니다. 단원 특별전. 단원이 누구의 호죠? 이 풍속화로 유명한 김홍도의 호가 단원이죠. 단원 김홍도, 회원 신윤복, 추사 김정희, 겸재 정선. 이 호랑 이름을 같이 외워놓으면 편합니다. 김홍도 그림을 찾아봅시다. 이거 여러분들이 1번하고 3번하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림체가 살짝 비슷하잖아요. 그쵸? 이 1번도 조선 후기 풍속화가 그린 거예요.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그린 파적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파적도. 깨트릴 파에다가 고요할 적이야. 적막하다 할 때 고요함, 적막함, 한적함. 그거를 깨트리는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림 봐봐. 지금 어떤 그런 한적한 집인데 갑자기 막 고양이가 병아리를 물고 막 도망가니까 엄마닭이 막 쫓아가고 그거 보고 놀래갖고 남자가 막 담뱃도로 막 고양이를 때리려고 하고 막 갑자기 난리가 난 거야. 이 고요하고 한적하던 어떤 이런 농가에 갑자기 막 이런 한바탕 난리가 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파적도야. 고요함을 깨트리는 그림. 이 그림을 누가 그렸다?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이거 공무원 시험에도 나오고 한능검에도 종종 나옵니다.
그림체가 약간 김홍도 그림체랑 살짝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김홍도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적도의 그런 느낌을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김득신 파적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2번. 이거는 이제 신사임당. 뭐 초충도인가? 뭐 초충도 있겠죠. 뭐 풀 그려져 있고 뭐 있으니까 그림자가 잘 안 보이네. 자, 3번. 이게 정답이죠. 김홍도의 타작도네요. 타작도. 또 뭐 있어? 서당도 있고 씨름도도 있고 타작도 있고 유명한 그림들이죠. 김홍도에. 4번. 이거는 이제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고. 5번. 이것도 자주 나오죠.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자, 이제 43회를 끝내고 44회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44회가 좀 그 최근 시험들 중에 좀 어려웠던 중에 속했던 그 44회예요. 풀어봅시다. 44회. 18번부터 가겠습니다. 조선 가봅시다. 자, 가시대 경제 상황. 대동여 지도가 나왔으면 조선 후기인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대동여 지도에 병난도가 표시되어 있다. 병난도, 송나라 상인, 고려 경제 찾으면 되네요. 이거 고려 문제인가? 선택지는 조선 후기 문제, 하여튼 뭐 짬뽕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1번 내상 만상 조선 후기고, 2번에 담배 면허 상품 작물도 조선 후기고, 3번에 모내기법이 확대된 것도 조선 후기고, 4번에 권원중보 발행, 이건 고려 성종이잖아. 이게 4번이 정답이네요. 5번에 설정수 세제 민간광산 개발 조선 후기 맞죠? 19번 가보겠습니다. 가 인물의 활동. 논산의 도남서원. 저는 이거 논산 도남서원 딱 보고 누군지 알았어요. 제가 그 서원 이야기하면서 서원과 그 서원의 각 서원에서 제사를 지내주는 그 배양하는 인물을 엮어서 알아두면 편하다고 했었죠. 아들이 김집이고 제자로는 송시열과 송중길이 있다. 누구야? 이게 김장생이죠. 송시열의 스승이 김장생이고 김장생 아들이 김집이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남서원에서 김장생 제사를 지내줍니다. 김장생의 선택지는 그리고 딱 정해져 있어요. 보이네. 5번에 가래짐남을 저술하여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다. 가래짐남 저술 예학을 정리했다. 이렇게 인물별로 선택지를 쭉 정리하는 작업을 계속 기출을 풀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1번 양명학 강화학파는 누구야? 이거 정제두.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죠. 정제두. 2번 조의제문 작성한 건 김종직. 3번 동호문답 2 더하기 2의 답은 이오미 2의 동호문답. 율곡 2죠. 4번 성학십도는 뭐야? 안동, 황도, 풍성, 예안, 안동, 황도, 이황은 도, 성학십도. 자, 20번 갑시다. 가는 무엇일까? 이것도 자주 나오죠. 조선 전기의 석탑. 원나라 탑 양식의 영향을 받았대. 딱 나와줘야지. 이거 세조 때 만들어진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이게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그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던 그 고려 경천사지 10층 석탑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이게 원나라 몽골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벌써 10층이잖아. 2번은 뭐야?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고, 3번 유명한 거죠. 10원짜리 신라의 다구탑. 4번 이거는 자주 나오는 탑은 아니야. 이거는 진전사지 3층 석탑이라고 통일신라 겁니다. 이거 뭐 정답 선택지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도 돼요. 5번 이것도 유명하죠. 백제 무왕이 지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 석탑 중에 가장 오래된 석탑. 다음 21번 가봅시다. 21번 밑줄그 은왕. 광해를 패하였다. 답 나왔네. 인조반정이네요. 인조반정. 광해 다음 왕이니까 인조반정. 인조겠죠. 이귀, 김류, 인조반정의 주역들 이름도 나와주네요. 그리고 쭉 내려가니까 반정의 공인이 있는 김자점한테 지급을 줬대요. 인조네요. 반정이라고 나와줬네. 또 인조를 찾아봅시다. 1번 이시에 난 유양소 폐지는 세조. 2번 초계문 신제는 정조. 3번 총융청과 수어청을 설치했다. 인조 맞죠? 인조가 총융청, 수어청, 어영청 이렇게 그 오군영 중에서 3개를 설치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오군영이 뭐야?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휴전기간 때 이미 설치됐고, 그 다음에 인조 때 이렇게 청융청, 수어청, 어영청 만들어졌고, 마지막 금이영 언제야? 숙종 때 하면서 그 오군영이 완성이 됐죠. 4번 전제상정소를 설립하고 전분육등법을 제정했다. 이건 세종대왕이죠. 5번 나선정벌 단행은 효종. 22번 22번 갑시다. 22번 지역문제 나왔습니다. 촉성루 나왔고 김시민 장군 나왔네요. 우리 잘 알죠? 이거 경남 진주입니다. 진주 관련된 거 찾으면 됩니다. 1번에 거상 김만덕의 빈민구제 활동은 제주도입니다. 이것도 하나씩 정리 바로바로 하세요. 김만덕의 빈민구제 활동은 제주도. 자, 2번 정묘호란의 정봉수는 알죠? 용골산성이지. 용골산성은 저기 그 북한에 있어요. 북한 평안 북동가 남동가의 어디 도시인데. 철산인가? 막 그럴 겁니다. 철산인가 철중가 뭐 그럴 거예요. 아무튼 지역 문제로는 거의 안 나오는 곳인데 하여튼 나왔네. 정묘호란, 정봉수, 용골산성 이거는 북한 평안도에 있는 도시예요. 3번 정약전이 자산오보를 저술한 곳은 우리 전남 흑산도입니다. 흑산도. 4번 신립이 싸운 곳은 어디야? 탄금대지. 탄금대는 충주에 있죠. 충주. 5번 유계춘이 백낙신에 맞서 봉기했다. 진주밀란 이야기죠. 진주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만약에 우리 또 진주가 그 지역 문제로 나오면 뭐가 나올까? 일단 뭐 임진왜란 이거 진주성 전투 나올 테고, 진주밀란 나올 테고, 또 근대로 가면 뭐 있지? 백정들이 형평운동을 벌이죠. 그 시작이 바로 진주입니다. 형평운동 진주, 진주밀란 진주, 임진왜란 진주. 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23번 갑시다. 23번 주상의 제2기간에 있었던 일. 공노비를 해방시켰다. 이건 제가 영상에서 안 했던 거네요. 제가 이제 세도 정치기에 순조와 헌종과 철종이 있는데 각 왕의 업적을 안 하고 넘어갔었죠.
사실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순조의 업적으로 공노비 해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료의 주상은 바로 순조를 말하는 겁니다. 순조 시절 있었던 일을 찾아보면 되겠죠? 1번 신유박해. 신유박해 순조 때 신유박해가 일어나죠. 순조 즉위 후에 바로 신유박해가 일어나고 10년 뒤에 또 순조 때 홍경래의 난이 일어납니다. 순조는 뭘 외우면 될까? 순조, 공노비 해방, 신유박해, 홍경래의 난 이렇게 3개 외우면 됩니다. 순조는. 그리고 굳이 왕을 하자면 세도정치기 때 철종이 삼정이정청 설치. 2번 나왔네 바로. 삼정이정청 설치는 철종 때고. 3번 강홍립부대 파견은 광해죠. 강홍립부대 파견해서 중립외교 했죠. 4번 탕평비 건립은 영조. 5번 대전 회통은 흥선 대원군. 조선 최후의 법전 대전 회통 흥선 최후. 자 24번 가와나에 대한 설명. 가는 개성상인이고 사계치부법이라는 회계법을 고안했대. 개성상인은 송상이죠. 송상. 의주상인은 만상이지. 평양상인은 유상입니다. 그리고 부산 동네에서 활동하는 상인은 내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서울 한강을 무대로 운송업을 주도한 상인들을 경강상인이라고 합니다. 나 봅시다. 나. 나에 나왔네요. 나왔네. 나가 경강상인이에요. 그럼 가는 송상, 나는 경강상인입니다. 선택지를 한번 봅시다. 1번 해상공국을 통해 정부의 보호를 받은 거는 보부상들이에요. 보부상들. 이거 근대 들어가면 아마 할 겁니다. 아직 안 한 건데 근대에서 배우는 거예요. 해상공국 보부상.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2번 전국 각지에 송방을 설치했다. 송상 맞네. 송상이니까 송방이야. 송방을 설치했어요. 정답은 2번. 3번 책문호시를 통해 청과의 무역을 주도했다. 책문호시 하면서 청나라하고 뒷군형으로 이렇게 무역을 한 건 의주상인 만상입니다. 만상. 4번 금난정권을 행사했다는 누구지? 이거 시전상인이죠. 시전상인. 그 정조 때 신해통공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5번 대동성회를 설립한 거는 이거 바닷가 그 개항장에 있던 객주들이 세우는 겁니다. 이거 역시 근대에 가면 나옵니다. 대동성회를 설립한 거는 객주예요. 객주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확실히 이제 알아둘 거를 좀 한번 보죠. 일단 개성상인, 송상들이 전국 각 지역에 송방을 설치했다는 거 확실히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의주상인, 만상들이 책문호시를 통해서 청과 무역을 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으로 시전상인이 금난정권을 행사했다는 걸 알아야 되겠지. 그리고 나중에 근대 들어가서 보부상이 해상공국으로 정부 보호를 받았고 객주들이 대동성회를 설립했다. 까지 이렇게 24번 한 문제로 여러 가지를 정리를 바로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25번 갑시다. 조선의 기록물에 관한 문제네요. 이거는 제가 좀 길게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문제부터 풀어보죠. 자, 1번. 하나씩 보죠. 자, 일단 조보아 씨 잠깐 내려와봐요. 이건가? 그 조보인가? 조보아? 아니죠. 왜 나와 갑자기? 조보는 그 조선시대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신문. 관보라고 하죠. 관보. 뒤에 보가 우리 땡땡일보만 신문 있잖아. 그냥 보가 들어갔으니까 관보 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승정원에서 왕의 명령을 이제 맨날 내리잖아. 왕의 그 명령 출납 기능을 하잖아요. 승정원에서. 그래서 왕의 명령을 매일 그 써가지고 알려준 그거를 조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지 3번에 나왔네. 조보에 대한 설명이네요. 국왕 비서기관이 어디야? 승정원이지. 승정원에서 발행한 관보이다. 그게 바로 조보입니다. 조보. 자. 일성록은 선택지 4번이죠.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에서 유래하였다. 일성록의 정답 선택지입니다. 그 다음에 비변사 등록은 비변사에서 그 회의한 회의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임진왜란 터지면서 다 불타버렸어. 그래서 광해군 때부터 계속 그 쓰여져 있던 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2번에 해당되겠네요. 승정원 일기는 몇 번 이야기했었죠. 왕명 출납하는 승정원에서 쓴 건데 왕의 하루 일과도 써있고 이것저것 써있다. 그리고 마지막 조선왕조실록은 그 춘추관 관원들이 편찬 업무에 참여했다. 5번 선택지 정답이네요. 춘추관이 역사서를 편찬하고 그렇게 했던 곳입니다. 선택지로 자주 나오죠. 이번엔 정답 선택지로 나왔네요. 우리가 이 기록물이 나온 김에 우리 그 유네스코 유산 중에서 우리 기록유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이거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열 몇 개 되는데 꼭 찾아서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 외우셔야 돼요. 일단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꺼번에 다 외우려면 힘들잖아요. 우리 그 역사 공부하는 것처럼 시대별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일단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이 시대의 기록 중에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없습니다. 세계 기록유산이 없어요. 고려부터 있어요. 고려시대 기록 중에 2개가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얼마나 가치 우리가 맨날 유네스코 문화유산, 세계유산 막 하고 시험에 나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유네스코 유산이 됐다는 거는 세계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의 인류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이렇게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기록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지켜야 될 기록이야. 이거는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기록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인류가 간직해야 될 가치가 있는 기록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기록유산이 됐다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고려시대 거 2개가 있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직지심체 요절이 있죠. 청주 흥덕사 직지심체 요절.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니까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 없죠? 어디 있지? 프랑스에 있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가지고 있잖아. 안 주잖아. 제가 그 영화 직지코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 꼭 보십시오. 부글부글 끓습니다.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지금 직지코드 2를 제작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고려의 세계 기록유산 직지심체 요절이 있어. 또
두 번째로 또 뭐 있지? 우리가 고려하면 떠오르는 거 팔만대장경이 있죠. 합천 해인사에 있는 그 팔만대장경은 대장경 판이라고 하죠. 판. 이제 그 먹 묻혀갖고 찍는 판이 있죠. 판. 그 판이 그 기록유산입니다. 우리 그 외침에 대비해서 불심으로 대동단결 대장경을 만들잖아요. 이 대장경을 찍어낸 대장경 판이 고려의 세계기록유산이에요. 일단 두 개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을 봐야 되는데 조선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기 때문에 마지막에 볼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넘어서 뛰어넘어서 근대로 갑시다. 근대에는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입니다. 왜 하필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일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수많은 기록이 있을 텐데 왜 하필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이 되고 등재가 됐을까? 세상 어떤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해가지고 이런 국난을 극복하는 그런 움직임을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 민족처럼 나라의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국민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겨내는 모습 있잖아. 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인류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근데 우리 나중에 IMF 때 금모으기 운동도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같이 있죠. 같이 있지만 국채보상운동은 이때 시대가 언제야? 식민지 시절이잖아.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나라가 없던 시절에 나라를 살리겠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국민들이 힘을 합친 거잖아요. 이렇게 나라의 빚을 국민들이 갚아준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전 세계사적으로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예요. 다음에 현대 볼게요. 현대로 가서 현대는 3개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있고 새마을운동 훌륭하죠. 그 다음에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이것도 뭐 찾아보기 정말 가치 있는 기록물이죠. KBS에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방송을 했었어요. 88년인가 89년인가 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현대까지 지금 이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현대는 뭐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조선 봅시다. 조선도 사실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이야기 못합니다. 일단 조선은 뭐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거 조선왕조 실록이 빠지면 안 되죠. 그 다음 또 빠지면 안 될 거 우리 한글 있죠. 한글 훈민정음 해례본. 이 해례본이란 말은 훈민정음을 한문으로 해설한 게 해례본이에요. 그러니까 해설서 훈민정음 해설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어보와 어책. 어보는 뭐야? 어보는 임금님이 쓰던 도장이고 어책은 그 임금님이 내린 교서입니다. 교서 알죠? 이런 도장과 교서를 어부와 어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의궤도 있습니다. 의궤 알죠? 이 왕실이나 나라에서 한 의례에 관한 기록이 의궤죠. 그 다음에 일본하고 그 통신사 관련 기록물도 있고 또 우리 각 서원이나 뭐 집안에 내려온 그런 유교 관련 유교서적 만들 때 쓰인 그런 판, 아까 대장경 판 같이 그런 판, 유교 책판 이것도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난중일기, 일성록, 동의보감, 또 지금 여기 몇 번 문제야? 25번에 나온 뭐 승정원일기 이런 것들이 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진짜 골고루 한번 찾아보면서 눈으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익히시길 바랄게요. 또 그냥 한번 얘기하면 길어진다니까. 26번 갈게요. 26번. 자, 이 문제는 이거 나왔던 문제인데 40회인가 42회인가 나왔었죠. 우리 했었죠. 이렇게 나올 때 바로바로 그냥 머릿속에 쑤셔 박아야 돼. 기출로 쑤셔 넣는 거예요. 한능금은. 자, 1번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은 어디야? 종묘 땡이네요. 2번 초계 장수인 관우 제사를 지내는 곳은 동묘 동관왕묘 동묘 땡이네요. 3번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된 거는 만동묘라고 해가지고 만동묘. 그 명나라한테 제사 지내는 만동묘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흥선대원군 때 없어지죠. 혁파가 되죠. 땡. 4번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문묘입니다. 문묘. 이 문묘가 성균관하고 향교에 있죠. 땡이죠. 5번 신농 후직에게 풍년을 기원하던 곳 선농단 맞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27번 갑시다. 이 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 그럼 우리나라가 아니네. 이 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이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조선의 인삼을 수입했고 부산의 초량 외관에서 이루어진 교영. 부산 외관에서 이루어졌대. 그럼 뭐야? 외나라지, 외나라. 일본 놈들이죠. 봅시다. 일본 놈들. 말을 조심해야지. 일본이죠. 봅시다. 옳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광군을 조직했다.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고려 정종이 만든 거죠. 2번, 만건당 설립한 건 원나라죠. 이재현이 만건당에서 공부를 했죠. 3번, 하정사, 성절사, 천주사는 뭐라고 했죠? 이거 명나라에 보내는 조공사절단. 4번, 기유약조를 체결했다. 이것도 좀 전에 얘기했었는데, 세종 때는 개해약조, 광해군 때는 기유약조. 모두 일본하고 약조 맺고 무역한 겁니다. 정답은 4번. 5번, 북평관 개설도 나왔었죠. 이거 여진족 사절단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죠. 28번 갑시다. 가붕당. 붕당. 이거 조선 제가 40회부터 하면서 붕당 문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자, 기대가 됩니다. 윤국형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정철을 탄핵할 때가 나오네. 중간에. 정철 건조 사건이지. 정철 건조 사건 이야기가 나와졌고 또 이제 유성룡이 재상이 되자 자기들에게 붙는 자를 이것이라 하고 뜻을 달리하는 자를 북인이라 했다. 이거 무슨 소리야? 정철 건조 사건 이후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는 내용입니다. 그럼 가붕당은 뭐죠? 남인이 되겠네요. 남인을 한번 찾아봅시다. 1번 광해군 시기에 국정을 이끈 건 북인이죠. 2번 경신환국으로 정권을 장악한 건 서인입니다. 서인. 이 환국은 경기갑이죠. 경기갑으로 외우고 정권을 그때그때 잡은 건 서남 서로 기억하면 돼요. 경신왕국은 서인, 기사왕국은 남인, 마지막 갑술왕국은 다시 서인이 잡으면서 노론과 소론이 전국을 주도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3번 이현적과 이황의 제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맞네요. 남인 맞죠. 북인은 누구야? 조식의 제자들이었지. 4번
기해 예송에서 자의 대비해 기념복, 1년복을 주장했다. 이거 누구야? 서인이죠. 예송은 길게 입자는 게 남인이고 짧게 입자는 게 서인인데 첫 번째 기해 예송에서 남인이 3년복을 주장했고 서인은 기념복을 주장했잖아. 5번 만약에 기해 예송에서 자의 대비해 3년복을 주장했다. 그러면 맞는 답이지. 남인이지. 자, 5번 정열인 모반 사건을 내세워 기축국사를 주도한 건 정철, 정철은 3인국, 3인국은 서문탁, 서문탁, 정철은 그러니까 서인. 정답은 3번이네요. 29번 가종교 사료에 최재우가 딱 나와줬네. 최재우.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 동학 찾으면 됩니다. 1번 배제학당을 세운 건 개신교. 자, 이제 종교 문제 나왔어. 종교 문제도 기출이 나왔던 게 계속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면 좋아요. 자, 배제학당을 세운 건 개신교예요. 기독교죠. 2번 한울림, 시천주. 이거 동학 맞습니다. 우리 그 동학 막 경전 외울 때 시천주 어쩌고 저쩌고 막 외워요. 자, 3번 사찰령 폐지운동 벌인 거 누굴까? 불교죠. 4번 새생활운동은 원불교입니다. 원불교가 이런 간척사업 또 뭐 저축운동 이런 거 생활을 새롭게 하자. 원불교는 새생활운동. 기억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종교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 하나 딱 외워버리면 돼요. 원불교, 새생활운동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5번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탄압을 받았다. 이거 뭐야? 천주교죠. 이거 우리 정조 때 배웠죠. 신해 바뀔 때 윤지충 권상현이 그 어머니 그 신주 소각 사건 그거에 신해 박혔잖아.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탄압을 받았다. 이게 곧 신해 박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주교. 정답은 뭐야? 2번이죠. 자, 30번 가인물 전북 부안군 반계서당 반계수록을 저술했다. 이거 누구죠? 반계 유형원이죠. 저 얼마 전에 애기랑 같이 여기 반계서당 다녀왔습니다. 유형원의 호가 반계죠. 반계. 부안에 그 우반동 계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살아가지고 우반동 계곡에서 반계예요. 반계 유형원. 전북 부안 유형원. 반계수록 유형원. 유형원이 찾아봅시다. 1번 정조 때 규장과 검서관은 누구야? 유득공, 이덕무, 박재가.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한다. 자, 2번 동국지리지를 저술해. 이건 처음 나왔어. 이 선택지는. 자, 동국지리지를 저술해서 사만의 위치를 고증한 건 이건 한백겸이라는 사람이요. 거의 뭐 실학의 시조세야. 조상급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백겸. 동국지리지 한백겸. 또 하나 이렇게 추가됐죠. 정리할게. 자, 3번 지전설 무한우주설 누구지? 홍대용이지. 정리 이미 됐죠. 자, 4번 열하일기 박지원 정리됐고 5번 자용록 육성을 위해 신분에 따른 토지의 차등 분배를 주장하였다. 유형원 맞습니다. 이게 뭐야? 유형원의 균전론입니다. 유형원은 지금 뭐야? 반계수록, 전북 부안, 그 다음에 균전론 이렇게 딱 하면 되겠죠. 균전론이 뭐냐면 우리 지주들이 땅을 다 갖고 있었잖아. 그 당시에. 자용록 육성입니다. 유형원의 핵심은. 균전론의 핵심. 이 실학자들의 그 실학자들이 중농학파하고 중성학파가 나뉘잖아요. 이 중농학파들이 그 주장한 것들의 거의 핵심이 우리 농민들이 땅을 가지고 직접 농사를 짓자. 그래야 나라가 산다. 그게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땅을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그거를 이제, 그게 바로 여전론, 균전론, 뭐 한전론. 그게 다 우리 농민들한테 땅을 최소한의 땅이라도 좀 줘가지고 직접 농사를 짓게 하자. 그래서 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렇게 뭐 균전론 그런 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원은 균전론이에요. 우리 지주들이 땅을 다 갖고 있잖아. 일단 나라에서 땅을 다 몰수를 해. 몰수한 후에 계급별로, 신분별로 차등해서 땅을 나눠주자 이겁니다. 농민들도 무조건 땅을 주자 이거지. 농민들이 땅을 무조건 가질 수 있어. 자영농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유형원의 균전론. 사실 균전론은 균등하게 주자인데 사실 균등하게 준 건 아니죠. 왜냐면 계급별로 신분별로 차등해서 주자고 했으니까. 대신에 농민들한테는 균등하게 좀 다 땅이 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균전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유형원 하면 이제 반계수록과 균전론 두 개를 기억하면 되겠죠. 전북 부안까지 기억하면 좋고. 45회 가봅시다. 45회 지금 몇 분이나? 아이고 37분이나. 아이고 45회까지밖에 또 못하겠다. 45회 봅시다. 20번 가와 나 사이의 시기. 출처를 보니까 가와 나 둘 다 태조실록인 걸 보니까 둘 다 이성계 이야기네요. 이성계 이야기가 분명한데 가는 이화도 해군이네요. 이화도 해군 태조 이성계 고려 시절 이야기입니다. 나는 보니까 태조가 왕위에 오르는 차로네요. 자 봅시다. 가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답이 벌써 보이기 시작하는데 1번 노곡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이거 뭐야? 통일신라 신문왕업적이 그냥 언제 고대사가 나왔네요. 2번 조준중의 건의로 과전법을 제정했다. 맞네요. 이성계가 어떻게 해서 이화도 해군 한 다음에 최영장군 죽이고 실세가 되고 또 과전법 제정해서 검문세족들 쭈구리 만들고 조선을 건국했다. 네, 2번이 정답이죠. 3번 양지함을 설치하고 양전사업을 실시했다. 이거는 근대 넘어가서 대한제국이 한 일이죠. 대한제국 고종이 한 일이죠. 4번 공로와 인품에 따라 역분전을 지급했다도 자주 나오죠. 고려 태조 왕건. 5번 직전법을 실시해서 현직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했다도 엄청 많이 나오는 선택지죠. 조선 세조. 21번 갑시다. 인물 문제입니다. 영남학파의 종조 딱 바로 나와야지. 이 성종 때 이 사람이 딱 들어와서 살인들이 하나둘씩 이제 보여드리기 시작했죠. 제자로 정여창, 김갱필, 김일손이 있어. 누구지? 김종직이죠. 영남학파의 종조. 정여창, 김경필, 김일손 등이 제자가 있다. 자, 1번 갑술 한국으로 정계에서 추출된 거는 뭐 남인들이지. 남인들. 자, 2번 반정공신의 이윤 삭제를 주장한 거는 중종 때 조광조고 3번 무오사화 발단이 무오사화는 조이제문 김종직이 쓴 조이제문을 그의 제자였던 김일손이 사초에 실어가지고 무오사화가 시작된 거잖아. 4번 색경은 박세당 정리됐었죠. 박세당 색경. 자, 5번 양명학 강화학파 정제도도 정리가 됐을 거예요. 이미. 자, 22번은 신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신분. 자, 역관 변승업 사역원 소속, 사역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역원 소속의 일본어 역관,
역관이 뭐야? 통역하는 사람이지 역관이 신분이 뭐야? 뭐랬어? 중인이지 중인. 중인이 별게 아닙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냥 중인은 전문직이야. 지금의 전문직. 역관, 통역사, 통역하는 사람이죠. 중인이에요. 의관 뭐야? 의사들이야. 의관. 근데 옛날에 중인이었어. 율관은 뭐야? 법률가들이야. 법률가들. 율관. 이런 조선시대 중인들이 현대로 바꾸면 전문직들입니다. 아무튼 중인에 관한 거 찾아봅시다. 자, 1번. 소속 관청에 신공을 바쳤다. 처음 보는 선택지죠? 이건 누굴까? 이거는 노비와 관련된 선택지다. 노비. 봐봐, 저 신공의 신자가 뭐냐? 몸 신자잖아. 몸신. 몸을 바쳤어. 근데 실제 이게 몸을 바친 건 아니고. 얘네들 뭐 어차피 뭐 지 몸이 아닌데 뭐. 우리 노비들이 관청에 소속되면 관노비, 공노비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야? 사노비지. 근데 얘네들이 조금 자유롭게 살고 싶어. 뭐 소속은 있지만 개인이든 관이든 소속은 있지만 따로 좀 집어넣어서 밖에서 생활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신공이라고 해가지고 쌀을 조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노비는 뭐 외거노비라고 하죠. 바깥에서 사는 노비. 사노비인데 그 주인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사는 그 사노비를 외거노비라고 하죠. 외거노비도 신공을 바쳤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따로 사는 노비들을 그 노비들이 바치는 게 신공이었다. 노비에 관한 얘기였고, 다음 2번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 이것도 노비죠. 그 다음에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것도 뭐 노비, 천민들이죠. 자, 4번 장례원, 국가관리. 이것도 노비입니다. 5번 조선 후기 시사를 조직해 유학문학 활동을 하였다. 중인 맞네요. 이거 몇 번 나온 선택지죠. 정답은 5번. 23번 사료의 시기를 찾는 문제입니다. 봅시다. 정도전, 남은 등이 왕자를 해치려 하다가 참형을 당했다. 이에 정안군이 답이 나왔네요. 정도전이 왜 죽었어? 정도전이 왜 죽었습니까? 왕자의 난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안군이 누구랬어? 태종 왕자 시절 이름이 정안군이라고 했잖아요. 태종 이방원의 왕자 시절 이름이 정안군이라고 했잖아요. 정안군이 나오면 뭐요? 무조건 왕자의 난이라고 했죠. 왕자의 난 위치는 그럼 어디입니까? 태조 시절, 이성계 시절 일어난 일이니까 조선 건국과 세종 즉위 사이의 정답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일기의 훼손된 부분 시기를 찾는 문제입니다. 왼쪽을 보니까 왕이 세자에게 수습을 하라고 합니다. 수습. 그리고 왕은 어디로 가? 의주로 가네. 조선에는 두 개의 조정이 있게 되었다. 이거 뭐야? 임진왜란 선조가 광해한테 분조를 명한 그런 내용이네요. 오른쪽은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다. 평양성 탈환. 그러니까 분조와 평양성 탈환 그 사이에 있었던 임진왜란의 사건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바로 나왔네. 한산도 대첩 맞네요. 이거 분조와 평양성 탈환 사이에 한산도 대첩이 있습니다. 정답이죠. 이거는 뭐 임진왜란 다시 설명하려면 기니까 임진왜란 한번 쭉 보시고 정답 맞춰보세요. 자, 2번 정발 부산 전투. 이거는 임진왜란의 가장 첫 전투죠. 이거 땡이고. 3번 정유재란도 휴전 이후니까 땡이고. 4번 강홍립 부대. 이거는 광해군 때 일이니까 땡이고. 5번 정봉수와 이립. 이것도 정명을 하니까 땡이네. 이거 뭐 너무 쉽네. 이거는 뭐 잘 몰라도 맞출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였네요. 4번 5번이 바로 제껴지고 3번도 제껴지고 2번이 가장 첫 전투인 것만 알아도 바로 제껴지고 한산도 대첩을 몰랐어도 1번으로 속어법으로 풀 수 있었네요. 25번 절 찾는 문제입니다. 절. 이게 제가 그런 절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제가 뭐 조선절은 2층 이상이니까 고려절은 1층이다. 근데 지금 봤더니 막 다 2층 이상이야. 그럼 이제 내용을 봐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현존하는 유일의 조선시대 목탑. 이게 뭐냐면 이거 충북 보은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입니다. 이렇게 또 정리를 또 하나씩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안 하고 넘어간 거. 자, 충북 보은 법주사 팔상전 뭐라고? 현존하는 유일의 조선시대 목탑이다. 그리고 그 사료에 쌍사자 석등도 있죠. 법주사의 쌍사자 석등도 유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외워야 되겠지. 충북 보은 법주사 팔상전 유일한 조선시대 목탑 쌍사자 석등까지. 정답은 5번이에요. 법주사 팔상전. 26번 사료 이후에 전개된 사실. 사료 봅시다. 송시열이 어쩌고 저쩌고 감히 원자의 명운을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이놈 삭탈 관작하고 성문 밖으로 내쳐라. 송시열이 쫓겨났어. 송시열이. 이 사람이 뭐야? 이거 숙종 때 그 두 번째 환국 기사환국이죠. 경기갑 경신기사 갑술 중 두 번째 기사환국 키워드가 뭐야? 장희빈 그다음에 원자의 명호 또 송시열 쫓겨난 거. 경신왕국 이후의 사실이니까 봅시다. 한번. 자, 1번 이관에 나는 인조 때고 땡이고. 자, 2번 정열이 모반 사건은 선조 때니까 땡. 3번 허적과 윤효동 남인들이 대거 축출된 거는 경신왕국의 결과죠. 자, 4번 첫 번째 왕국. 자, 4번 북인이 권력을 장악했다는 광해군 때고. 자, 5번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장희빈이 왕비가 되었다. 맞네요. 경신왕국 결국 장희빈이 왕비가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27번 가서적의 편찬 시기. 유수원 뭐예요? 우리 정리 이미 했죠. 우서를 편찬했죠. 선택지 보니까 조선 후기 경제 문제입니다. 실학자잖아. 경제 후기 조선 후기. 자. 다 조선 후기고 3번 동시전 설치만 이거 누구야? 고추가 정말 근황 지증왕 신라 지증왕 업적이죠. 동시전 설치 이게 왜 나와 갑자기? 정답은 3번. 29번 임금 제위기간에 있었던 일 양지역 벽서 사건. 이거 뭘까요? 제가 이거 얘기 안 했어. 양지역 벽서 사건. 대신에 윤원영이 나왔네. 윤원영 키워드가 윤원영이야. 양지역 벽서 사건 알고 있으면 더 좋지만 윤원영이 누굽니까? 소윤입니다. 소윤과 대윤이 싸운 게 뭐야? 명종 때 을사상하죠. 이 문제가 조금 자 일단 소윤에 윤원영이 있고 윤원영하고 누가 있지? 문정왕후가 있고 대윤에 윤임이 있었죠. 명종을 일단 찾아봅시다. 자, 1번 신유박해 순조, 그 다음에 동인 서인 나뉜 건 선조, 3번 홍경래에 나는 순조, 4번 을사사와 발생 명종 맞네요. 5번 예송은 현종. 이 문제가 살짝 흐트러놓은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정신력을 흐트러놓은 겁니다. 왜냐면 한등검이 순서대로 나온다는 걸 이용해서 어렵게 된 것 같아요. 지금 3점짜리잖아요. 실제 뭐 3점 깜도 안 되는데
이게 봐봐요. 28번에 정조 나왔지. 28번에 정조가 나왔어. 잠깐만. 우리 지금 28번 안 했구나. 28번 다시 갑시다. 28번 왕의 업적이죠. 자, 수원화성. 수원화성은 누구야? 정조. 정조 업적 찾아봅시다. 자, 홍문관 설치 성종이고, 균역법 영조고, 그 다음에 3번 초계문 신제 정조 맞네요. 정답은 3번이고, 4번 탕평비 건립 영조, 5번 삼정이동청 설치는 철종이죠. 자, 다시 29번은 넘어와가지고, 봐봐. 28번에 정조가 나왔었잖아. 정조가 나왔고, 다음 27번 뭐야? 시락자가 나왔지. 27번 시락자. 그 다음에 26번에 환국이 나왔어. 근데 갑자기 29번에 뭐가 나와? 갑자기 명종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쯤 되면 이거 세도정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지. 그래서 아마 1번 신유박해나 3번 홍경래의 난을 고르게 되면서 틀리게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소윤이 윤원영이고 대윤이 윤입니다. 이 두 사람 이름만 알고 있어도 바로 쉽게 풀리는 문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순서대로 나오지만은 않는다. 한능검이. 이런 식으로 좀 뒤바뀌어서 나오기도 하네요. 자, 30번. 이거는 세시풍속 문제구나. 여기 있네요. 이거 잘 나오지도 않는 거. 근데 이렇게 아주 가끔 나옵니다. 근데 외워야 하나 이걸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뭐 상식이니까 상식이다 생각하고 한번 외워봅시다.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 나온 것만 해요. 자, 사료를 읽어보니까 음력 6월에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그렇게 써있네. 유두 뭐야? 젖꼭지 아니야 이거 유두. 이 유자가 흐를 유자입니다. 흐를 유자. 그것만 알았어도 내용을 알죠. 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물에다 발 담그고 유두를 다른 말로 물맞이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물맞이날. 그래서 흐를유 유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1번 동지는 겨울 동이야. 이거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날이죠. 이날은 뭐하지? 팥죽을 먹죠. 그 다음에 한식의 그 앞자가 찰 한자입니다. 차가울 한자예요. 찬 음식 먹는 날이 한식이에요. 자, 3번 칠석은 7월 7일이죠. 7월 7석이 뭐야?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죠. 그리고 이때가 장마철이라서 옷이나 책 이런 것들을 햇볕에 말리는 날입니다. 7월 7일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그리고 옷이나 책 같은 거를 햇볕에 말리는 날. 그 다음에 5번 삼진날 3월 3일입니다. 이날은 3월 3일. 봄이 다가오고 있어. 그래서 진달래꽃을 뜯어다가 화전 붙여먹는 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삼진날 3월 3일 화전을 붙여먹는 날. 이렇게 한두 개씩 특징만 알아도 다 풀 수 있으니까 한번 외워보도록 하시고 오늘은 45회까지 하고 다음에 46회부터 기출문제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